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래머스 코딩 테스트 준비 문제 중에 소수 찾기라는 문제를 자바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제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면 간단합니다. 숫자를 조합해서 소수를 만들라는 겁니다. 한 자리 숫자가 적힌 종이들이 여러 개가 들어올 텐데 그 여러 개의 숫자들을 다 조합을 해서 숫자를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소수를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느냐. 여기서의 소수는 당연히 프라임 넘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소수의 개수를 우리가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문자열 넘버스로 주어졌을 때 소수가 몇 개인지 그것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제한사항으로는 넘버스 길이가 1 이상 7 이하, 즉 7자리까지의 숫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 넘버스는 당연히 0부터 9까지의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013이라는 하나의 스트링이 들어갔다는 건 0, 1, 3 각각의 숫자가 적힌 종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 17이 들어왔다는 건 이렇게 1과 7 두 개의 숫자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입출력 예시를 한번 봐보면 17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을 때는 3개를 반환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1과 7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1 하나, 7 하나, 그 다음에 1, 7 하나, 7, 1 하나 해서 총 4개의 숫자를 만들 수 있는데 1은 소수의 정의상 소수가 아니고 나머지 3개 숫자는 전부 소수이기 때문에 정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0, 1, 1도 마찬가지로 0과 1과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조합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소수가 2개이기 때문에 2를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단순화를 해보면 모든 숫자 조합을 다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소수의 개수만을 우리가 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7이라는 숫자가 주어졌을 때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우선 다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소수가 몇 개인지를 세보면은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기를 활용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솔루션만 가지고 왔습니다. 1과 7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첫 번째는 숫자 조합을 전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이 있고 7이 있고 17이 있고 71이 있구나, 이렇게 4가지의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활용할 건 뭐냐면 해시셋, 즉 조합 개념을 사용할 겁니다. 이 셋을 썼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중복되는 숫자를 우리가 따로 거르지 않아도 이 셋이라는 자료 구조가 자체적으로 중복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중복되는 숫자를 2번 세지 않도록 자동화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1과 7이라는 중복되지 않는 숫자들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하나 더 있었다고 치면은 앞으로 조합해서 11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고 뒤집어서 조합해도 11이라는 숫자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가지 11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소수가 2개구나 라고 잘못 판단하게 되면 오답을 만들 겁니다. 근데 11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합에 대해선 하나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셋이라는 하나의 자료 구조를 활용을 해서 중복을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줘야 될 건 이게 소수인지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 71이라는 숫자가 소수인지를 판단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2부터 70이라는 숫자를 전부 비교를 해보면서 71이 2의 배수인지, 71이 3의 배수인지, 71이 4의 배수인지 이렇게 쭉 이어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해서 70까지의 배수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천재적인 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한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다면 그 숫자의 루트를 씌운 값까지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걸 발견했고, 그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1이라는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다면 2부터 70까지 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2부터 8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70까지 다 확인했을 때 못 푸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느려질 수는 있어도 아마 풀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알아둔다면 언제든지 쓸모가 있고 루트 씌운 값까지만 비교하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셔도 얼마든지 시험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그걸 증명해내는 건 어렵지만 저희처럼 문제를 풀고 사용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외우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하나 이 모든 조합들의 숫자들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개수를 세서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소수이고 17도 소수고 또 71도 소수이기 때문에 총 3개가 소수다 라고 하고 우리가 반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코드로 짜볼 텐데 이번엔 제기함수를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기함수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면 생각보다 제기도 별게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큰 그림부터 한번 봐보면 모든 조합의 숫자를 만든다. 그 다음에 할 건 소수의 개수만 센다. 그래서 모든 조합 중에서 소수의 개수만 센 다음에 소수의 개수를 반환한다. 이렇게만 짤 수 있다면 너무 쉽겠죠? 저는 이 재규함수를 그냥 리커시브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겨줄 것 같아요. 이 리커시브 함수의 내부를 구현을 해주면 되겠죠? 반환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첫 번째 변수를 제가 콤비네이션의 의미에서 그냥 콤까지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others를 쓰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콤비네이션, 이게 여태까지 조합된 숫자를 의미할 거고요. others가 여태까지 쓰지 않은 숫자일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재규함수를 불러줄 때도 이런 형태로 불러주는데 어떤 의미냐면 여태까지 조합한 숫자는 없는 겁니다. 아직은. 그리고 남아있는 숫자는 우리가 전달받았던 숫자 전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규함수 내에서 첫 번째로 할 건 뭐냐면 현재 조합을 세트에 추가한다입니다. 즉 우리가 콤비네이션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 재규함수 안에 지금 들어왔을 텐데 현재 이 재규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이 콤비네이션을 내가 세트에 한번 추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남은 숫자 중에서 하나를 더 더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의도하냐면 처음에는 얘가 비어있고 처음엔 얘가 꽉 차 있지만 우리가 하나씩 꺼내서 얘한테 붙여주는 겁니다. 붙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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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걸 붙여줄 때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계속 더해준다면 모든 조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 해시셋을 추가하기 위해서 우선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자바 util에 해시셋을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얘를 솔루션 클래스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얘는 인티저 타입일 거고 이름을 넘버셋이라고 부를게요. 얘를 new 해시셋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시셋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해줄 수 있겠죠. 어떻게 더해줄 거냐면 넘버셋에 add를 해주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얘를 인티저 형태로 변환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콤브라는 녀석을 전달을 해줘서 현재까지 만들어진 콤비네이션을 넘버셋에 더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하고 이때는 중복이 있다면 알아서 누락될 것이고 중복이 없고 처음 들어오는 거라면 넘버셋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한 가지 예외 처리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콤비네이션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때는 빈 스트링일 거기 때문에 이때만 우리가 잘 주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콤비네이션이 빈 스트링만 아니면 그 콤비네이션을 넘버셋에 더해달라. 그럼 여태까지 만들어진 모든 조합들이 이 넘버셋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다음 재규에 내가 어떤 걸 수행할지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others라는 스트링에서 하나씩 뽑아서 다음 리커시브 함수로 던져주는 거죠. 그 동작을 하는 방식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i라는 루프를 돌면서 others만큼을 돌 겁니다. 그리고 이때 i뿔뿔을 하면서 다시 한번 리커시브 함수를 불러줄게요. 이때 우리가 다음 리커시브 함수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 만들어진 현재 이 조합, 콤비네이션에다가 아직 쓰지 않은 숫자들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갖다 쓰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 i번째에 있는 캐릭터를 하나만 뽑아와서 여태까지 만들어진 콤비네이션에 더해서 그 다음 리커시브 함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처음에 빈 스트링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 조합을 세트에 추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때 들어왔을 땐 뭘 할 거냐면 0번째가 1번 숫자이기 때문에 이 빈 스트링에 1이라는 숫자를 더해서 그 다음에 또 들어왔겠죠. 그럼 그때는 콤비네이션이 빈 스트링이 아니라서 넘버셋에 1이라는 숫자가 추가됐을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others에 7만 남아있길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others는 그대로 던져주면 안 되고 others에서 이 i번째 캐릭터를 뺀 것만 넘겨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건 결국 서브스트링을 하면 아주 쉬울 것 같은데 맨 앞에서부터 i번째까지 그리고 others에 i번째 바로 다음 거부터 끝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1이라는 숫자를 여기 앞에 있는 콤비네이션에다 붙여줬기 때문에 걔는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쓰지 않은 숫자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0번째부터 i번째 전까지의 서브스트링을 하나를 떼오고 그리고 i 플러스 1부터 그 뒤에 있는 모든 서브스트링을 떼와서
붙이면은 내가 i번째에 있는 그 숫자 빼고는 나머지를 그대로 보존해서 다음 재기함수한테 넘겨주는 거겠죠. 그러면 다음번에 들어왔을 때는 콤비네이션은 1이 되어 있을 거고 아더스에는 7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또 여태까지 만들어졌던 1이라는 숫자에다가 7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겠죠? 그럼 그때 들어왔을 때는 아더스가 빈 스트링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재기함수를 불러주지 않고 돌아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과정 동안에 만들어진 모든 숫자들이 이 컨비네이션에 만들어질 거고, 이 리커시브 함수, 여기서 한 번 불렀던 이 함수가 끝났을 때 이 넘버셋은 이 자료에서 봤던 이 네 가지 숫자들이 다 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 넘버셋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돌려보면 밑에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네 가지 숫자가 다 나왔으니까 이젠 이 숫자들 중에서 소수의 개수만 잘 세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수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도 이번에 이터레이터라는 개념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터레이터를 쓰려면 임포트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import java.util에 이터레이터를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이터레이터를 쓸 텐데,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이 이터레이터라는 개념이 좀 헷갈린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터레이터라는 녀석은 말 그대로 반복자입니다. 다른 말로 이 넘버셋이라는 애가 실체인데 이 이터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 이터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는 has, next, next, remove 딱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 넘버셋이라는 녀석을 하나하나 다 꺼내서 어떤 동작을 하고 싶을 때는 이 이터레이터의 함수를 쓸 수 있는데, has, next라는 함수는 다음에 또 요소가 있는지를 찾아주는 거고요. next라는 함수는 그 다음 요소를 가져오는 거고요. remove는 이 넘버셋에서 그 숫자를 빼내는 것, 그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쓰냐? 그냥 for 쓰면 안 되냐라고 하면은 for 써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터레이터라는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썼을 때는 얘가 해시셋이든 뭐 리스트든 어레이 리스트든 다양한 자료 구조를 활용할 때에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어서 조금 더 공통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자주 쓰다 보면은 확실히 이걸 사용하는 게 더 손에 익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료 구조와 관계없이 항상 쓸 수 있는 이터레이터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포문이 훨씬 더 쉽더라 하면은 포문 사용하셔도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배우는 거니까 이터레이터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이 진짜 별거 없는데 has next 하냐, 즉 다음 요소가 있냐, 그거를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이터레이터는 실체는 이 넘버셋입니다. 우리가 이 밑에서 봤던 1과 17과 7과 71이라는 그냥 셋입니다. 하나의 조합인데 이 셋을 돌면서 반복적으로 한 동작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런 이터레이터를 선언을 해서 사용해 줍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숫자를 하나씩 꺼내는 거죠. 그게 바로 이터레이터의 next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음 숫자 좀 줘, 다음 숫자 좀 줘,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내온 숫자에 대해서 얘가 소수인지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일 때는 우리가 카운트를 뿔뿔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카운트를 선언을 하고 우선은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내가 넘버셋에다가 모든 숫자의 조합을 다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넘버셋을 다 돌면서 소수인 숫자에 대해서만 카운트를 뿔뿔을 해준다면 마지막에 그 카운트를 우리가 반환해주면 그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쭉 짜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채워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리커시브 함수도 먼저 짜지 않고 그냥 이 솔루션 함수부터 크게 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리커시브 함수를 돌 거야. 그럼 모든 숫자들이 이 넘버셋에 들어와 있겠지? 그럼 이 넘버셋을 하나씩 돌면서 is 프라임인지만 보고 카운트 뿔뿔 해주면 그게 정답이겠지 라고 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리커시브가 어떻게 하면 모든 숫자의 조합을 다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여기서 이제 구현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다음에 내려와서 is 프라임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짤까? 그걸 다음에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s 프라임이라는 함수를 한번 짜보면 얘는 퍼블릭 불리언이 될 것 같고요. is 프라임하고 숫자를 하나 전달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함수가 하는 건 이 num이라는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만 판단을 해주면 될 텐데, 여기서도 큰 그림을 한번 짜보면 0과 1은 소수가 아니다. 이것부터 처음에 시작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에서 리밋을 계산한다. 이 리밋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이 자료에서 봤을 때 71이라는 값을 했을 때는 8까지만 확인하면 되는구나. 즉 이 숫자의 루트 값을 계산해서 거기까지만 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조금 더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건 뭐냐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에 따라 리밋까지만 배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하고 나면 프라임 넘버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1번부터 한번 구현을 해보면 만약에 숫자가 0이거나 혹은 숫자가 1이면 그럼 바로 return false 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2번까지 왔다라는 건 0과 1이 아닌 하나의 숫자가 들어왔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limit이라는 변수를 그냥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따로 해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보시기 쉽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num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배수인지를 확인할 거냐면 그 숫자의 루트를 씌운 값까지만 확인할 거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i가 2부터 i가 리밋까지 돌 텐데 여기서 i 뿔뿔을 하면서 만약에 num이 i의 배수라면 그러면 return false를 해주면 되겠고요. 이걸 다 확인했는데도 없다라는 건 실제로 소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return true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솔루션 함수로 들어오면 우리는 리커시브 함수에서 모든 숫자의 조합을 다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숫자의 조합 중에서 is 프라임인 함수에 대해서만 카운트를 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카운트를 돌려주면 이 메인 함수에서 1과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소수의 개수를 반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얘를 한번 돌려보면 1, 17, 7, 71이라는 숫자 중에 소수는 3개가 있다 라고 잘 반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디버깅 코드를 제가 제거하고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면 정답이 잘 나오고 제출을 했을 때에도 정답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짠 코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은 두 가지 컨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재규함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재규함수는 내가 지금 이 조합을 가지고 뭘 할지 그리고 다음 조합은 어떤 걸 넘겨줄지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재규함수가 힘든 게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뭘 하고 있는지를 보기가 조금 헷갈려서 힘들지만 마치 인셉션이라는 그 영화처럼 내가 지금 이 꿈속에서 뭘 할지만 정신 차리고 잘 풀면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할 건 뭐냐면 나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이 조합을 가지고 넘버셋에 추가할 거다. 그리고 다음 조합으로는 나는 이런 걸 넘겨줄 거다. 이 논리만 정확하게 서 있다면 사실 재규함수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재규함수를 통해서 모든 조합의 숫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소수의 개수를 셌습니다. 이때 이터레이터라는 개념이 사실은 별게 없고 해즈넥스트와 넥스트만 잘 써도 우리가 이 경우에는 해시셋이라는 자료 구조 또 배열과 같이 반복적인 동작을 할 때에는 이 이터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터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는 has next와 next가 있어서 다음 게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그게 있다면 걔를 이제 하나씩 꺼내와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했던 동작은 각각의 숫자가 소수인지를 확인하고 그때마다 뿔뿔을 해준 다음에 그 값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소수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우리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개념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2부터 본인 숫자 전까지를 전부 다 확인할 필요가 없고 2부터 본인 숫자의 루트를 씌운 그 값까지만 확인을 하면 어떠한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0과 1이 아닌 거는 아시니까 이거는 따로 정리할 필요도 없고요. 기억하실 거는 딱 요거 한 줄입니다. 어디까지 배수 여부를 확인할 건가 했을 때는 이 숫자의 스퀘어 루트를 씌운 것까지만 확인을 하겠다. 그렇게만 하면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재기와 이터레이터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개념이라서 좀 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알짜배기 문제였던 것 같아서 꼭 한번 시간 내서 직접 풀어보시고 나중에 한 일주일 뒤에나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 개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풀이를 원하시는 문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